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오늘은 노후 상담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달고 다른 처세술은 밥맛 없어. 긍정의 힘은 살짝 지겨워. 부정의 힘으로 순수하게 성공한다. 노후 상담. 참아라, 견뎌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를 외치는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게시판에서 가장 커다란 호응을 이끌어내고 계신 하버드 대학에서 무려 석사도 아니고 박사까지 거금을 들여서 사실 그거면요, 저도 안 냈어요. 장학금 받았어요. 무려 하나 더 추가됐군요. 무려 하버드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석박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셨나요? 아니요, 그냥 대충 졸업했어요. 단신이 마치신 하지만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신 황상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세히 보면은 그 작은 눈매, 네, 그리고 베개에서 굴러떨어질 것 같은 동그란 얼굴. 네. 그러면서도 그 머릿속에 든 그 화려한 지식들. 뭔가 언밸런스하면서도 게다가 그 상담 도중에 터져나오는 그 얼굴 연기. 네. 네. 대단합니다. 저는, 교수님은 반드시 공중파로 TV에 출연하시면서 단독으로, 네. 심리학 상담을 진행하셔야 된다. 그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분들이 상당히 그런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참, 단독은 안 되고요. 어디 가실 때 저거 패키지로 묶여서 가요. 네, 그러시다. 이 전국 로드쇼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사연을 듣고 저희 패키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는요, 성격이 왈가닥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수다 떨기를 좋아합니다. 그에 반해 남편은 꼼꼼하고 쉬는 날에도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기를 좋아하니까 둘이 마음이 맞지 않아서 종종 싸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콘서트에 가끔 가는데 물론 그 티켓값이 만만치는 않지만 한 번씩 갔다 오면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좋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또 잔소리를 해댑니다. 그 돈이면 며칠 동안 먹고 싶은 음식 다 사서 먹을 수 있는 돈이잖아. 철 좀 들어봐 하고 말을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일단 쌓인 스트레스를 맘껏 풀고 오면 하루가 즐거워지고 또 그러다 보면 애들한테도 좋은 말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점이라면 사람 좋아하고 만나다 보니 돈의 씀씀이가 커지게 되더라고요. 한 달에 딱 얼마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써야 하는데 이곳저곳을 가다 보니까 많이 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작 돈을 써야 할 곳에 못 쓰게 되니까 남편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까요? 오늘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네. 남편과, 아내. 네. 제가 보기에는 그 경제관, 세계관, 이런 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지금의 케이스는 이제 아내가 이제 씀씀이가 크고, 네. 남편이 이제 걱정하는 케이스인데 정반대도 많고. 그렇죠. 네. 서로, 여하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경제관도 틀리고, 네. 세계관도 틀리고. 네. 오늘을 사는 태도 자체가 틀린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케이스 엄청나게 많죠. 많습니다. 교수님의 얼굴을 뵈니 교수님도 그런 가족사를 겪지 않으신가요? 뭐 남의 일이 아니죠, 이거는. 네. 저도 교수님은 사실은 아내의 케이스인가요? 남편의 케이스인가요? 이 경우에서. 저는 여기 사연에 넣는 남편하고 유사한 사람이죠. 그러시구나. 네. 저는 사실은 이 아내가 공감이 가는, 아내하고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는데 아내가 근데 공감이 저는 가는 이 쪽이다. 남편이 참 신기하게 생각해요. 왜요? 아니 어떻게 본인은 그렇게 원한다고 하지만은 네. 부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걸로 가지고 싸울 수가 있어요. 교수님은 말을 못 하시는 거군요. 그럼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남편이 진짜
물론 그 남편이 지금 올린 사연이 아니고 아내가 올렸기 때문에 아내가 스스로 문제를 좀 글쎄, 이런 훌륭한 아내가 있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물론 남편이 하도 불만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아내도 그 얘기를 듣고 그렇죠. 내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이제 상담을 아니죠. 이 남편이 일단 철없는 남편이죠. 어디 감히 아내가 하는 일에 지금 토를 달아요. 그럼 교수님은 가정 내에서는 조용히 지켜보시는군요. 아, 그럼요. 네. 어디 말 한마디를 해요. 어휴. 그러면 교수님의 이 가정사를 기준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럴 수는 없고요. 아, 일단- 특별한 케이스니까. 네. 심리학의 전문가가 이제 대처하는 방법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심리학 전문가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렇게. 이럴 때는 네. 실제로 이 여성분이 남편한테 본인은 그렇잖아요. 이 집에서 내가 이따가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네. 수다를 좀 떨고 또 맛있는 것도 먹게 들어오면 네. 내가 당신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당신한테 짜증을 부리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먼저 남편한테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그렇죠. 사람들 흔히 마음은 공짜인 줄 알아요. 그러게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이 드는 것도 다 비용이 들어가는 그럼요. 거거든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 대가가 이렇게 뭐 콘서트나 음식 정도면 싼 거 아닙니까? 싼 거예요. 저렴하다. 그럼요. 내가 바깥에 가가지고 이상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같이 뭔가 네. 멀리 어디 놀러도 갔다 오고 이러면 당신이 그걸 원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협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협박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당신은 내하고 같이 집에서 그래 우리 안 나감으로 해서 돈 몇만 원이 굳었으니까 이거 쌓이는 거를 바라보면서 자기야 너무 기쁘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돈을 안 써서 돈이 쌓이고 있어. 그렇지만 나의 스트레스도 쌓이고 당신에 대한 정오도 쌓이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방금 또 표정 연기 폭발하셨는데 이거를 다 실시간으로 찍어서 보내드려야 될 수도 없고 참 안타깝네요. 혼자 보세요. 그냥 괜찮아요. 저는 이 말이 갑자기 확 그 마음이 들어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감정은 공짜인 줄 안다. 네.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계속 이런 그 어떤 자기개발서 이런 거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억지로 가지려고 하는 것도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괴로워요. 억지로 가지는 것만큼 괴로운 게 그러니까 없어요. 긍정적인 네. 마인드로 자기 기만을 하면 네. 자기를 속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실제 가슴 속에 있는 이렇게 부정적인 마인드를 억지로 밀어넣다 보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 이상하게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감정이 공짜가 아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핵심을 정리를 하실 수 있으세요? 스스로 대단히 대견합니다. 예, 저가 봐도 너무 기특해요. 널리 좀 알려주십시오, 학계에. 네, 아마 아무도 안 듣겠죠? 아내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예, 바로 이제 그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아내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남편은 그랬을 때 남편이 사실은 진짜 남편이 힘들고 괴로운 건 뭔지 알아요? 글쎄요. 남편은 사실 아내가 자기하고 같이 어떤 감정적인 공유를 할 수 있거나 뭔가 저 사람이 분명히 내 집사람인데 왜 바깥에서 저렇게 즐거움을 찾는가에 대해서 심리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롭죠. 그렇죠. 외롭고 외롭고. 외롭죠. 네. 그랬을 때 아내가 나갈 때 큰 냄비에다가 국 해놓고 본인은 나갔다 놀고 오면 본인은 그 국에다가 밥 혼자 먹으려면 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이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이 남편이 외로울 수 있겠네, 진짜. 남편은 아주 네. 외로움이 커요. 그런데다가 이 남편은 사실 밖에 나가는 거 귀찮고 뭐 콘서트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를 또 특별히 사 먹을 필요 없이 밥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식의 생각이신데.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심하게 사세요. 그렇죠. 네. 세상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고 얼마나 심심하게 살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조금은 이 회사에서는 항상 착한 사람으로 내가 윗분들 의중을 잘 따르고 뭐 주위에서 뭐라 그러면 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러면서 따쳐가니까 정작 본인의 취향이나 본인의 삶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내가 뭐 어떤 가수의 콘서트를 가면 자신은 B 가수의 콘서트를 가버리면 되는데 못 가죠. 그런 그 취향도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말씀하신 일단 대로. B 네. 가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음.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같이 그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관심이 오히려 없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남편분은.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도 잘 못하세요. 이런 분들은요, 항상 자기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상황에 자기를 맞춤으로써 자기가 살아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주위에 맞추고 주위 사람들에게 맞추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집에 들어오면 거의 파김치가 되거나 집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너무나 순한 양으로 살다가 집에 오면 본인이 마치 폭군처럼 뭔가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근데 부인이 그걸 허용을 해주지 않겠죠, 당연히. 자, 부인은 전혀 그런 성향이 아니고 아니죠. 자기 기호와 취향이 따로 있고 그렇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실은 며칠 사 먹을 또 모아서 맛있는 거 한 번 먹는 게 낫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주의자고. 아주 화끈하신 분이죠. 본인 스타일이 아주 분명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을 보면 사연은 제가 조금 줄였는데 예. 사실은 그 아내는 예. 자기가 좋은 데만 돈을 쓴다 펑펑 이렇다기보다는 기왕이면 수박 하나를 사도 최상급으로 사는 게 낫다. 그렇죠. 맛있는 걸 먹지. 그러니까요. 맛없는 거 한 통을 먹니 나는 맛있는 거 한 조각을 한 조각을 먹겠다. 상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가 중요하다, 본인의 삶에 있어서의 가치라는 것이 뚜렷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남편분은 너무나 착하게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위에 많은 압력에 내가 부응해줘야 된다는 삶을 살다 보니까 조금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면서 아껴야 잘 살죠. 우리가 이런 분들의 심리 상태는 항상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삶을 즐기고 향유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불안한 그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마치 늙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맨날 노후 얘기를 해요. 그렇죠. 보통. 맨날 네. 노후 이야기하는데 막상 노후가 되면요. 네. 진짜 더 불쌍한 분들이에요. 왜 그 모아놨던 돈은요. 어차피 자식들한테 다 뺏겨요 또. 게다가 돈의 가치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늙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데 항상 보험을 얘기하고 그렇죠. 지금 당장 행복하지 않은데 왜 그러게요. 자기 행복을 유보해서 늙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재미를 찾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지금 이 아내인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본인이 나가가지고 지금 당장 그럼 당신도 한번 즐겨봐요 이래가지고 그 아내가 이 남편을 데리고 콘서트를 간다든지 맛있는 데를 가면 이 사람은 아직도 그게 뭔지 모르니까 덤덤해요. 대개의 경우에는. 그랬을 때 아니 보통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지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남편분이 나의 앞으로 20년, 30년의 삶에 이 내가 인생 설계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지금 내가 돈을 조금 모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남은 20년, 30년, 40년의 삶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뭘 하면서 사는가. 이거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가 그러면 그걸 해보겠다고 나서기에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잘하는 아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아내를 서성으로 삼아 뭐 아내를 쫓아다닐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쫓아다니면 서로 싸워요. 예. 그럴 때는 당분간은 그럼 아내가 바깥 세상에 대한 이 정보를 이 경험을 다 한 거를 집에 오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해. 아내 이야기를 듣으면서 내가 간접 체험으로 간접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딱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아내로부터 네. 우리 가족이 사실은 굉장히 즐거워지고 있다. 그렇죠. 같이 함께. 그리고 나도 유익한 정보를 얻고 나도 내 삶이 즐거워질 수 있는 길을 찾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말씀 듣고 보니까 음식을 먹을 때 네. 사람들이 음식 먹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맛있는 게 있어요. 네. 맛있는 걸 제일 늦게 먹는 사람이 있고요. 네. 맛있는 걸 먼저 먹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근데 맛있는 걸 늦게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 보통은. 그래요? 네. 제가 평균을 내보면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맛있는 걸 먼저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유보하지 않고 최대한 누린다. 네. 누릴 수 있을 때. 왜냐하면 어차피 길게 살아야 100년도 안 되는 것이고 네. 제 나이로 보자면 한 30-40년 정도 지나면 기력이 떨어질 것이고 네. 그리고 미래는 통제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어떻게 상대할 건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현재를
생각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네. 그런 스타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아주 전형적인 심리학 이론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됩니까? 예. 혹시 그 매시멜로 이펙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런 비슷한 책인데 매시멜로라는 그거 거는 있었죠. 들어봤죠? 네. 그 책 제목으로도 나왔는데 그게 심리학적으로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어떤 이 만족을 유보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또는 그것을 적극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냐에 네.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큰 틀에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내는 이 적극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네. 이 남편은 만족을 유보하는 건 아니냐. 유보하기 전에 네. 그 우선 자기가 어떤 때 만족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죠. 바로 그거예요. 네. 지금 실제의 문제는 만족을 적극적으로 충족하느냐, 만족을 유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뚜렷이 아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만족을 적극적으로 충족시키려고 하느냐, 그거를 유보할 수 있는 유보하려고 특성이 하느냐. 있느냐 이 두 단계로서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네네. 대부분의 심리학 이론에서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미국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개개인이 만족을 자기가 모르는 게 이해가 안 가니까. 안 되죠. 그럼 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나 자신으로서 뚜렷하게 존재할 수 있고 나의 가치가 뭐다라는 것을 자라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시켜요. 그 문화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네. 너 뭐 먹을래? 뭐 마실래?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음. 아무거나. 네. 근데 그 소리 들으면 미국 아줌마 열받아요. 네. 아무거나는 없어. 이러면 돼. 그리고 미국 네. 사람들이 서양인들 음식 주문할 때 보면 뭐는 넣고 뭐는 빼고 그렇죠. 자기 취향이 엄청나게 디테일하죠. 그렇죠. 네. 자기 취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고 아무거나요. 저도요. 이러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속품이가 액세서리예요. 그런 문화에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너의 어떤 취향과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것을 만족을 유보하느냐 만족을 바로 충족시키려고 하느냐 이 부분은 본인의 어떤 인내심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설계하는 것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론을 국내에 다 가져왔는데 그거를 이제 또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배경을 모르고 무조건 써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꼈군요. 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를 하면 당신의 인생에 미래가 없습니다. 만족을 유보하십시오. 보장 자산을 찾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노후에 안락함을 하세요. 이러는데 문제는 자기가 없는 인간이 노후가 되면 어쩌란 말이에요. 저는 공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개를 다 안다는 거, 두 단계를. 네, 굉장히 스스로 자랑스럽네요. 네, 자랑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이 상담으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네. 짓자면 이 아내에게 할 말과 남편에게 할 말을 각각 정리해 주시자면. 네. 아내에게 하는 말은 일단 당신의 이 즐거움을 스트레스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푸시는 거는 본인 성향에도 맞고 잘하세요. 그럴 때 남편한테 가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중요한 활동이었던가. 나는 바깥에 나와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의 즐거움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회생활을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당신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케이. 내가 사실은 이걸 좋아서 하는 부분보다는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게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이 때때로는 참 힘들게도 했다. 그럴 때 이제 이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겠죠. 안 믿죠. 네. 이 남편이 주된 관심은 뭘까요? 돈을 아껴 쓰는 거죠. 그렇죠. 돈을 얼마나 썼는가에 대해서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이걸 돈을 얼마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실제로 내가 10만 원을 썼다라고 했을 때 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웃느라고 5만 원을 썼고 또 그 내가 행복함을 사느라고 5만 원을 썼다라고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네. 네. 왜냐하면 밥 먹는데 10만 원 썼다고 그러면 돌아버리는데 이 밥 먹는데 5만 원밖에 안 썼고 네. 5만 원은 내가 행복이라는 그 감정을 사는데 5만 원을 썼다고 그러면 와 그런 거 파는 데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우리 부인 신기한 사람이다 이런 경외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남편이 뭐라고 하면 내가 행복한 게 싫어?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어이,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당신도 다음에 우리 행복해지기 위해서 10,000원만 같이 쓰면 안 될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아, 뭔가 남편의 마음이 움직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게, 항상 걱정이 많은 게, 그 행복에 투자를 안 해서 그런가? 그렇죠. 행복이라는 감정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도 충분히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행복이 오지. 나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을 거야.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행복이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남편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죠. 역시 하버드대로 그냥 나오신 게 아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그럼 남편은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아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네. 지금부터 본인은 아내는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나중에 아내가 밖에서 저렇게 즐거운 삶을 살 때 나를 진짜 또 다른 파트너로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 준비를 남편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예.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또 한 주를 기다려야 또 교수님을 뵐 수 있겠군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남들과 갈등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이방인이거든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